끝났다는 말이 얼마나 섣부른지 야구는 다시 한번 증명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정우의 이름 앞에는 한물간 스타라는 딱지가 붙기 일쑤였다. 5월 들어 타율이 1할대로 추락하자 상대팀은 더 이상 그를 경계하지 않았다. 8회 말 3번 타자 라모스를 고의사구로 보내고 이정우를 정면으로 상대하겠다는 애리조나의 선택은 단순한 전술 이상의 상징이었다. 그 선택은 마치 우린 너보다 라모스가 더 위험하다고 본다고 대놓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중계진조차 순간 말을 잃었다. 자존심을 건드린 그 결정은, 그리고 이어진 그 한 방은 오라클 파크를 지붕째 들어 올려버렸다. 경기는 5월 14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렸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3연전 두 번째 경기였다. 1차전에서 메릴 켈리에게 틀어막혔던 자이언츠 타선은 단 1점도 뽑지 못한 채 1-2로 패배했지만 이정우는 1안타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존재감을 보여준 타자였다. 그리고 이날 그는 그 존재감을 경기 전체를 뒤흔드는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애리조나 선발은 최근 오타니가 이끄는 다저스 타선을 잠재운 신성 브랜던 팟, 포심과 싱커, 스위퍼와 체인지업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전형적인 삼진 유도형 투수다. 이 두 구종을 모두 잘 던지는 투수는 드물다는 중계진의 말처럼 그의 투구는 궤적 자체가 타자를 속이기에 최적화돼 있다. 1회 말 팀이 0-3으로 밀린 상황에서 이정우는 투아웃 주자 2루로 타석에 섰다. 팟은 1-2구 바깥쪽 보더라인에 커브와 체인지업을 걸치며 유인했고 이정우는 이를 침착하게 골라냈다. 투볼 상황에서 던진 88마일 체인지업은 꽉 찬 코스였지만 배트는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스위퍼는 완전히 빠진 공이었음에도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았고 이정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팬들은 거칠게 항의했다. 이정우에게만 이런 판정이 한 경기 2-3번씩 나온다는 비난이 이어졌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결국 풀카운트까지 끌고 간 후 가운데 떨어지는 커브를 골라냈다. 투수는 던질 공이 없어졌고 결국 93마일 포심을 가운데 밀어 넣었다. 이정우는 이를 당겨쳤지만 아쉽게도 1루 땅볼로 물러났다. 그러나 이 타석에서 보여준 침착한 볼태처는 중요한 시그널이었다. 중계진도 스트라이크 존 안에 공만 공략하려는 성환이 되살아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후 3회 말 이정우는 팀이 하3으로 역전한 직후 선두타자로 등장했다. 첫 타석에서 8개의 공을 본 그는 브랜던 팟의 모든 레퍼토리를 이미 머릿속에 입력한 상태였다. 팟은 첫 공으로 몸쪽 낮은 92마일 포심을 던졌고 이정우는 이를 자신 있게 당겨쳤지만 파울. 이후 낮은 체인지업을 던졌으나 이정우는 이를 정확히 받아쳐 중전 안타를 만들어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안타가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시절에도 이정우는 까다로운 투수와는 최대한 많은 공을 보며 투수의 패턴을 읽은 뒤 다음 타석에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타격을 전개했다고 분석했다. 브랜던 팟의 유인구가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정우가 이미 경기 내내 수싸움을 주도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6회 말 자이언츠가 7-3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정우는 세 번째 타석을 맞이한다. 투수는 몰리노. 이번 승부는 단조롭지 않았다. 풀카운트까지 가는 끈질긴 승부 끝에 이정우는 92마일 바깥쪽 체인지업을 겨우겨우 파울팁으로 건드리며 아웃됐다. 결과는 아쉬운 삼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침착함과 스트라이크 존 경계에 대한 인내는 여전히 빛났다. 상대 배터리가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정우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이날 경기의 진짜 절정은 8회 말 네 번째 타석이었다. 자이언츠가 7-6으로 앞서고 있던 상황. 투아웃 주자 1-2루. 타석 앞엔 4번 타자 라모스. 상대팀 애리조나는 라모스를 고의사구로 보내고 이정우와의 정면 승부를 선택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전략 이상의 것이었다. 이정우는 한물 같다는 인식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선택이었다. 중계진은 곧바로 반응했다. 이럴 때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이정우가 진짜 스타라면 이 타석이 기회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정우는 그 답을 날려버렸다. 새 투수 조 맨티플라이가 1볼 2스트라이크에 유리한 볼카운트를 만들기 위해 커브를 구사하자 이정우는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쳤고 공은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3런 홈런으로 직결되었다. 오라클 파크는 순식간에 광란의 도가니가 됐다. 홈팬 3만여 명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이래서 이정우야. 경기를 중계하던 캐스터는 저 결정을 후회하게 만드는 가장 통쾌한 복수라며 탄성을 질렀다. 그 한 방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자이언츠는 결국 16으로 역전승을 거두며 시리즈 흐름을 단숨에 뒤집었다. 그 중심에는 단연 이정우가 있었다. 경기 후 현장에 있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이정우가 다시 돌아왔다. 정확히는 그는 떠난 적도 없었다. 다만 모두가 잊고 있었을 뿐. 그는 그저 타율이 떨어졌을 뿐이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 성우한, 투수 분석, 대응력, 타이밍 조절,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은 그가 여전히 최고의 타자인 이유를 증명해냈다. 팟을 상대로 만든 안타, 몰리노와의 풀카운트 싸움, 그리고 맨티플라이의 변화구를 읽고 담장을 넘긴 한 방은 단순한 경기 내용이 아니라 이정우라는 서사의 핵심 장면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숫자만으로 선수를 재단하려 한다. 그러나 야구는 그 이상이다. 이정우는 자신을 향해 쏟아진 의심과 조롱, 비판을 조용히 삼킨 채 정면 승부로 응수했다. 그는 라모스 뒤에 숨지 않았고 오히려 라모스를 넘어서 경기를 지배했다. 그리고 그 한 방은 단순한 3점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팀의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금 각인시킨 외침이었다. 이정우는 이날 경기에서 총 4타수 2안타 1홈런 3타점을 기록하며 샌프란시스코의 역전승을 견인했다. 단지 수치로만 보면 그저 좋은 경기일 수 있다. 그러나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안다. 이 경기는 이정우의 경기였고 이정우가 다시 살아 숨쉰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가 한물 같다는 말은 오늘로 끝났다. 오히려 오늘 그는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이정우가 살아있는 한 자이언츠는 언제든 승부를 걸 수 있다.